네, 그러면 이제 실습 환경이 끝났고요. 실습 환경 구축이 끝났고 이제 NFT 컨트랙 작성 및 멀티체인을 배포할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더리움 체인에도 배포하고 폴리곤 체인에도 배포해서 두 군데를 배포해 보려고 했는데 아까 초반에 이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테스트넷에서 우리가 이더를 파셋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명으로만 드렸고 폴리곤 테스트넷에 있는 폴리곤은 받기가 폴은 받기가 좀 쉬워서 폴리곤에서 파셋을 받아서 폴리곤의 테스트넷에 직접 한번 배포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NFT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론으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NFT는 처음에는 어떠한 우리가 NFT로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날로그든 직접 그림이든 뭐든지 간에 있을 텐데 그것을 디지털 컨텐츠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로 NFT에 생성을 하고 NFT로 만들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고 그것을 IPFS 또는 외부 스토리지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그 컨텐츠들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세부 정보들을 위해서 이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메타데이터도 이 자체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메타데이터의 URI를 이 스마트 컨트랙에 제작하면서 그 안에 포함을 합니다. 또는 민팅하면서 포함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후에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로컬 환경에 배포해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후에는 라이브 네트워크에 배포를 해보는데요. 라이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테스트넷이나 메인넷 그런 곳에 직접 한번 배포를 해보는 거죠. 먼저 테스트넷에 먼저 하겠죠. 테스트넷에 배포한 다음에 이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드를 우리가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NFT를 민팅 할 겁니다. 그 이후에 민팅된 NFT를 마켓에 등록하는 그런 절차로 NFT를 만들게 됩니다. 네. 아까 전에 하드햇 프로젝트를 초기화하면 샘플 컨트랙트가 생긴다고 했죠. 그 샘플 컨트랙트를 직접 한번 빌드하고 유닛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하드햇 프로젝트를 초기화했던 디렉토리가 있죠. 그 디렉토리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npx 하고 하드햇 컴파일을 치게 되면 빌드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빌드를 하면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빌드하고 빌드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바이트 코드도 나오고 ABI도 나오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죠.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아티팩트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요. 이 아티팩트 디렉토리는 이런 파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뒤에 또 이렇게 ABI 파일인데 이런 빌드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럼 한번 유닛 테스트를 한번 동작해 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테스트할 때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테스트하면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의 유닛 테스트를 돌리고 뒤에다가 직접 테스트할 파일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총 9개의 테스트가 돌아갔고요. 이후에 커버리지가 있는데 커버리지도 있습니다. 네, 커버리지는 스마트 컨트랙 코드를 테스트 코드로 돌렸을 때 얼마나 많은 코드를 테스트하느냐거든요. 100%면 모든 코드를 테스트한 거죠. 스마트 컨트랙에서 유닛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EVM 위에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EVM 위에서 올려놓고 테스트하기가 여간 까다롭지가 않아요. 왜냐면 EVM이 돌아가는 체인을 돌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로컬 네트워크에 체인을 돌리거나 아니면 테스트넷에 직접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려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닛 테스트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바로바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 때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개발 속도가 빠를 거예요. 네, 이제 인퓨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퓨라는 블록체인 노드 공급자입니다. 저희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노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도 하나를 운영할 수 있죠. 하나를 운영해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노드를 접속해서 트랜잭션도 보내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실행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드를 하나 운영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량도 너무 크고 그리고 잘 도는지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서비스만 만드는데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노드 공급자에서 이더리움 노드의 엔드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인퓨라뿐만 아니라 알카마이라든지 킹노드라든지 이런 여러 서비스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서 이더리움에 접속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레이어 2라든지 기타 다른 체인들에 대한 엔드포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퓨라를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뭐 물론 이제 이 강의대로가 아니라 뭐 알카마이에 나는 엔드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알카마이에 있는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퓨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퓨라에 접속 회원 가입을 하시려면 구글에서 인퓨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퓨라 검색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실 때는 무료 플랜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무료 플랜으로 회원 가입을 처음에 하면 이메일로 컨펌이 오는데 저도 지메일을 쓰는데 스팸 메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팸 메일 하면서 꼭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을 처음에 하면 이렇게 My First Key라는 API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없을 때는 이 Create New API 키를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API 키를 만들면 됩니다. 제 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도 이렇게 My First Key라는 API 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키를 새로 생성하실 때는 이렇게 노드들을 엔드포인트를 선택하는데 모두 다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오늘 저희는 이 폴리곤 테스트넷인 아모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거니까 이것만 선택되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는 보시면 이 액티브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해당 디렉토리를 탭을 누르시면 저의 엔드포인트를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것은 폴리곤 아모이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 지금 API가 공개될 거지만 제가 강의가 끝나고 삭제할 거니까 사용하셔도 아마 사용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는 이따가 제가 후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 그대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따 저는 여기 복사해서 사용할 겁니다. 네, 이제 아까 두 번째 단계로 이제 IPFS에 컨텐츠를 저장해야 되는데 우선 저장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컨텐츠를 IPFS에 저장을 하는데 IPFS는 분산형 파일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미지 파일이나 무슨 컨텐츠가 있으면 우리는 어딘가에 올려요. 그러면 올리면 그것은 특정 서버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에? 중앙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IPFS는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고 수많은 IPFS 노드들이 호스팅하고 있는데 그곳에 분산해서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웹을 지향하면서
데이터는 해시값, 그러니까 CID라고 하는 해시값으로 암호화해서 저장되고 P2P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노드, 여러 노드들에 분산되어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IPFS에 컨텐츠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 파일들을 디스크립션한, 그러니까 기술한 메타데이터도 별도로 다시 올려서 그 메타데이터를 NFT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먼저 NFT 컨텐츠를 생성을 하는데 이미지 5개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미지 5개를 이미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5개를 이 고양이를 준비했고요. 준비를 미처 못하신 분들은 여기 무료 아이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냥 구글에서 라이센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콘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치시고 여기서 그냥 끌어서 이렇게 복사하시면 그냥 복사됩니다. 이거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 파일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0에서 4까지 순차적으로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 이미지들을 업로드한 CID급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일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IPFS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업로드할 때는 피나타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겁니다. 피나타 회원 가입은 아주 간단하고요. 구글에서 피나타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저는 이제 회원 가입을 이미 했으니까 로그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웹3의 파일스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로그인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피나타의 그룹을 만들 거예요.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다가 아까 만든 이미지 파일들을 업로드 할 겁니다. 저는 그룹을 이미 만들었어요. 이렇게 BCMD 컨텐츠라는 그룹을 뉴 버튼을 눌러서 컨텐츠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그룹을 만들었고요. 이 그룹에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이게 업로드 하나씩밖에 업로드가 안 돼서 저는 죄송합니다. 0번부터 업로드를 할게요. 5개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분은 2-3개만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NFT를 뭐 2개만 만들어도 괜찮으니까요. 저는 우선은 5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개를 다 올렸고요. 이렇게 5개를 다 올리게 되면 이 옆에 CID라는 필드에 이렇게 뭔가 해시값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시값 같은 게 생기죠. 이 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 컨텐츠를 읽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 IPFS 프로토콜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웹브라우저 같은 데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PFS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IPFS.io가 제일 유명한 게이트웨이이긴 한데 한번 이를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4번에 이제 CID가 있습니다. CID를 복사했고요. IPFS.io에 CID 값을 넣으면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가 올린 컨텐츠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겁니다. 메타데이터는 파일 이름을 토큰 아이디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확장자를 없애고 0부터 4까지 만들었어요. 이것은 아까 전에 제가 컨텐츠를 만든 0부터 4까지의 JPEG 이미지를 기술할 건데요. 컨텐츠를 기술할 건데요. 이렇게 0으로 하는 이유는 IPFS에 접근을 할 때 아까 각 컨텐츠의 CID 값으로 직접 접근도 가능하지만 디렉토리를 업로드하고 디렉토리의 CID를 이용하면 이 메타데이터들은 뒤에 파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자체를 업로드를 하고 메타데이터 디렉토리의 CID 값을 알면 뒤에 슬래시 하고 이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 이름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전에 NFT 토큰 URI를 리턴을 할 때에 베이스 URI와 토큰 URI를 결합해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베이스 URI를 메타데이터의 CID 값으로 넣고 뒤에 토큰 URI는 토큰의 ID, 일련 번호인 토큰의 ID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는 각 토큰별로 토큰을 민팅할 때 별도의 이 메타데이터의 CID 값을 입력할 필요 없이 토큰 아이디를 그대로 입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은 메타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제가 메타데이터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요.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VS 코드에서 메타데이터를 특정 디렉토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메타데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0부터 4까지. 저는 컨텐츠를 0부터 4까지 총 5개를 만들어서 저는 똑같이 이름을 맞췄습니다. 보시면 이 메타데이터 0번, 1번, 2번을 만들었고 이 2번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지는 IPFS 이렇게 CID 값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가 피나타의 이미지를 업로드 했잖아요. 0번의 CID 값을 복사를 하고 그리고 메타데이터 0번의 이미지 값을 붙여넣기 한 겁니다. 1번도 당연히 동일하게 피나타의 1번 1.jpg를 업로드한 이 CID 값을 복사해서 이 메타데이터의 1번 파일에 제가 붙여넣기 한 거고요. 이렇게 다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데이터는 이미지들의 실제로 컨텐츠가 올라가 있는 이미지들의 URI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 형태는 오픈C에서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오픈C에서 개발 문서에 보시면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타데이터의 형식은 디스크립션, 익스터널 URL, 이미지, 네임, 어트리뷰트 이런 항목들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미지 파일만 사용합니다. 바로 이 이미지 파일이 실제로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메타데이터 디렉토리 자체를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애드 버튼 누르시고 폴더 업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디렉토리를 선택하시고 업로드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메타데이터 디렉토리가 올라갔고요. 이 안에 CID 값이 나오게 됩니다. 윈도우 사용자분은 WSL을 사용하시고 이제 VS 코드도 막 오픈하셔서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만드실 텐데 이미지도 생성하시고 똑같이 메타데이터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이 디렉토리를 같이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의 CID 값 이것은 이따가 저희가 사용을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 안에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클릭하시면 이제 IPFS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제로 접속을 해보게 됩니다. 이 피나타에서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로 접속해도 되지만 ifs.io에서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로 접근해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CID 값이 있어요. 이거는 디렉토리의 CID 값입니다. 여기도 CID 값이 또 있어요. 이 CID 값은 이 파일에 대한 CID 값이에요. 그러면 이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한 가지는 이 CID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요. CID 값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앞에 디렉토리, 메타데이터 디렉토리명 없이 이 파일 자체의 CID 값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이거는 이제 메타데이터 디렉토리의 CID 값인데 CID 값 쓰고 슬래시 이 파일 네임 사용하시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일하죠. 완전 동일한 내용을 표시하는데 URL은 서로 틀립니다. 값은. 그래서 우리는 메타데이터 디렉토리의 CID 값을 알고 뒤에는 파일 네임으로 직접 사용할 겁니다. 네, 이제 NFT 컨트랙트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NFT 컨트랙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픈 제플린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오픈 제플린을 먼저 설치합니다. 아까 여기 작업하던 디렉토리 있죠? 여기서 바로 설치할게요. 오픈 제플린의 컨트랙트라고 해서 인스톨을 하시면 컨트랙트들이 쫙 설치가 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어요. 이후에 우리는 이제 솔리디티를 이용해서 ERC721 코드를 만들 건데 물론 하나하나 전부 다 코딩해서 만들 수 있어요. 721 스펙에 맞게끔 만들 수 있는데 오픈 제플린에서 위저드를 제공해요. 그래서 몇 개 선택만 하면 짠 하고 코드가 다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는데 뭐 직접 이거 입력하기 힘드시면 구글에서 오픈 제플린 위저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이렇게 뜨고 여기서 우리는 ERC721이라는 탭을 선택합니다. 7을 만들 거고 그 네임에는 블록체인 미드업 데이라는 블록체인 미드업 데이라는 네임을 쓸 거고요. 심볼은 BCMD라고 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베이스 URI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베이스 URI는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데이터 디렉토리의 CID 값, 이 피나타에서 메타데이터 디렉토리의 CID 값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IPFS 프로토콜이니까요. IPFS 콜론 슬래시 2개 하시고 방금 복사한 CID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반드시 마지막에 슬래시를 써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메타데이터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 메타데이터의 CID 값을 그대로 들어가는 방법. 하나는 디렉토리, 메타데이터 디렉토리를 쓰고 뒤에 파일 이름을 쓰는 것. 그 사이에 당연히 슬래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슬래시를 꼭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잊지 말고 써주세요. 그리고 민터블에 오토 인크리먼트 IDS랑 이너버블이랑 URI 스토리지를 넣을 겁니다. 민터블은 이제 민트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너버블을 통해서 우리는 밸런스, 각 소유자마다 NFT 토큰의 개수를 밸런스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URI 스토리지로 우리는 메타데이터를 그 토큰의 URI를 저장할 겁니다. 다 하셨으면 여기서 카피 클립보드 하시면 돼요. 카피 클립보드 하시면 다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데이터는 말고
저희가 아까 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VS 코드를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뜨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하드웨어 프로젝트 초기화해서 우리가 테스트 해본 거 있잖아요. 그 디렉토리를 VS 코드로 읽어올 겁니다. 저는 여기 있어요. WSL 사용하시는 분은 WSL에서 생성을 했는데 그 디렉토리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 윈도우 탐색기를 여시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리눅스라는 게 마운트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리눅스 마운트된 리눅스를 누르시면 그 안에 접근해서 이 파일을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VS 코드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위저드에서 복사한 내용을 컨트랙트의 BCMD 솔 파일로 생성을 할 겁니다. 컨트랙트에 S가 빠졌네요. S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bcmd.sol 파일을 만들고 저희 복사했죠? 붙여넣기 하면 끝났습니다. 대신 하나를 더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하드웨어 프로젝트를 초기화하면 0.8.27 버전으로 기술됩니다. 솔리디티가. 그런데 이 오픈 제플린 위저드로 했을 경우에는 0.8.20으로 돼요. 이거는 현재 그런 거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오픈 제플린도 0.8.27 또는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7로 해서 똑같이 버전을 맞출게요. 그리고 똑같이 버전을 맞췄는데 이제 제가 이 GitHub 주소로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실습 시간에 한 코드를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하나 타이핑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GitHub에서 직접 들어가셔서 여기 안에 있는 파일을 직접 열어보시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제 이 주소가 찾기 힘드시면 구글에서 GitHub 하시고 해리오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 레파지토리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는 저희가 위저드에서 NFT 721 코드를 받아서 저장했으니까 이제는 테스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코드는 좀 길죠? 저는 테스트 코드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GitHub에서 테스트 디렉토리에 BCMD 복사하고요. 여기서 테스트 디렉토리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솔리디티 버전 기술하는 게 없어서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하드웨어 테스트하고 그냥 치시면 모든 코드를 다 테스트하게 되니까 지금 막 추가한 우리 BCMD 테스트 코드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파일을 써주시면 막 이 파일에 있는 테스트 코드만 실행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많이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포 코드입니다. 이 이그니션의 배포 코드인데 과거에는 이 이그니션이 있기 전에는 하드웨어로 배포할 때 배포 코드를 직접 작성했어야 됐어요. 이더스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직접 컨트랙에 배포하는 코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이그니션 같이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코드를 한번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냥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제 레파지토리에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그니션의 뮤들스의 BCMD를 다 복사해서 이그니션의 뮤들스의 BCMD.ds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배포 코드도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샘플 코드를 테스트넷에 배포하고 로컬 네트워크에 배포하고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로컬 네트워크에 배포하는 건 이미 했었으니까 패스하고 바로 우리는 테스트넷으로 배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NFT 스마트 컨트랙 테스트넷을 배포하려면 우선은 아까 우리가 설치한 메타마스크에 폴리곤 테스트넷을 추가해야 돼요. 추가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미 추가가 돼 있거든요. 삭제했다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려오로 가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서 제가 아모이가 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다 삭제했고요. 추가할 때는 이 메타마스크 버튼 누르시고 여기 왼쪽 위가 그 네트워크 선택이거든요. 여기서 네트워크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 창이 뜹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직접 추가를 누르세요. 그리고 네트워크 이름은 아모이로 하겠습니다. 아모이. 그리고 새 RPC URL은 아까 우리가 인퓨라 가입했었죠. 그리고 엔드포인트 확인하라고 했죠. 그 창을 보시면 여기 아모이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복사해서 이 RPC URL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체인 아이디는 여기 보면서 할게요. 체인 아이디는 이렇게 802를 넣고 통화 기호는 POL로 하겠습니다. 이게 폴리곤의 폴인데 그리고 블록 탐색기 URL은 우리는 폴리곤 스캔을 이용할 건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테스트넷을 사용하잖아요. 아모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폴리곤에서 amoy.polygonscan.com 하면 이렇게 폴리곤 그 아모이 테스트넷용 스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추가했다고 나오고 아모이 네트워크로 전환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희는 네트워크가 아모이로 전환되었습니다. 얘도 눌러도 이렇게 아모이로 지금 선택이 돼 있죠. 닫고. 그래서 메타마스크는 끝났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로컬 네트워크에는 이미 계정에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만 테스트넷의 경우는 우리가 새로 만든 계정이 테스트넷에 밸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트랜잭션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파셋할 수가 있어요. 파셋은 아모이에서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그냥 바로 파셋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set.stakepool.dev.pr입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오늘 저는 배포할 계정은 이 BCMD라는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0POL인데 저는 이 주소, 클립보드 주소를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클릭하면 선택을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니까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네, 완료됐고 get 토큰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송됐다 나오죠. 메타 마스크를 보면 좀 기다리시면 이제 입금이 됩니다. 네, CPOL이 입금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이 교환을 만들 때는 1POL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수업할 때도 1폴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C4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C4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배포를 할 거예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건 제가 메타마스크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하드햇에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햇에 배포할 계정에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이빗 키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네트워크, 그러니까 메타마스크에 추가했지만 그 추가한 것처럼 하드햇에도 추가를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hardhat.config.ts 파일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여기에다 이제 네트워크를 추가하는데요. 아모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체인 아이디는 8002라고 했고요. URL은 여기 보여지는 이 URL을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인퓨라에서 했던 코드를 URL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URL을 사용했는데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 일반적으로 공개된 URL을 사용해도 공개된 엔드포인트를 사용해도 문제없이 됩니다. 다만 공개된 엔드포인트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할 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배포할 때 하드에 대해서는 공개된 URL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엔드포인트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메타마스크에는 반드시 인퓨라에서 생성한 본인의 엔드포인트를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퓨라에서 만든 엔드포인트를 바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에 이제 트랜지션을 보낼 계정에 프라이빗 키를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지금 바스에 get 해서 넣었는데 여기 안에 추가하셔야 됩니다. 바스도 같이 임포트 하도록 하드웨어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어카운트에 이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의 형태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타이핑 하시기 힘드시면 이 GitHub에 들어가셔서 직접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네트워크 부분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째로 복사하실 거면 통째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려면 이따가 여기서 이렇게 프라이빗 키의 값을 세팅을 하는데 미리 이더스캔 API 키의 값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레파토리에 있는 거는 최종 보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더스캔에 베리파이 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이더스캔 API 키도 그래서 반드시 이 npx 하드웨어 발스에 셋해서 이더스캔 API 키도 함께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교환대로 계속 따라오신다면 굳이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교환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에서 개인 키를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지금 프라이빗 키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프라이빗 키를 저장을 할 겁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컴퓨터에 환경 변수라든지 저장을 해서 이제 사용할 건데 이 프라이빗 키가 노출이 되면 바로 어디에서든지 다 밸런스를 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PC에서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공식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 원래 외부에 있는 안전한 원래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하셔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 PC이니까 제가 하는 거고 이것도 방금 이 저장하는 거는 개인 PC 어딘가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쓰면은 그것도 털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있을 땐.
그럼 이제 개인 키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 저는 새롭게 만든 아까 C4를 파셋받은 이 계정을 이용할 건데, 이 계정의 프라이빗 키를 알기 위해서는 이 버튼 눌러서 계정 세부 정보를 누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인 키 표시하기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나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개인 키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 키를 이렇게 만들어서 복사를 하시고, 이제 그 개인 키를 복사했으니까 그 복사한 것을 프라이빗 키에 컴퓨터의 프라이빗 키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npx hardhat vars에 set private key를 입력하시면 프라이빗 키, 아까 복사하신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와요. 저는 이미 복사해서 프라이빗 키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럼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npx hardhat하고 ignition modules의 bcmd.ts 이게 아까 배포 코드였죠? 이 배포 코드를 네트워크는 아모이, 아까 하드웨어 컴퓨터에 추가했던 아모이를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8002번이 맞습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그리고 I 눌러주시면 배포를 시작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의 주소가 나와요. 그럼 이 스마트 컨트랙의 주소를 아까 우리가 이 폴리곤 스캔 사이트가 있죠. 아모이 폴리곤 스캔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배포 23초 전에 배포가 됐습니다. 돼 있고 컨트랙트를 보시면 이 바이트 코드만 나와요. 그쵸? 바이트 코드만 나오고 실제 어떤 코드가 들어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베리파이를 한번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이더 스캔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폴리곤 스캔을 이용하기 때문에 폴리곤 스캔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 후 마이 페이지에서 API 키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API 키가 발급돼. 우리는 그 API 키를 이용할 거예요. 발급받으시고 이 하드햇 컴피그 TS에 이더 스캔이라는 부분을 추가할 겁니다. 얘도 한번 GitHub에 보시면 이더 스캔 이 항목 있죠. 이걸 한번 쭉 복사해서 소스 파일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더 스캔 복사하고 그 네트워크 아래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더 스캔 API 키 넣고 이제 네트워크 아모이 뭐 API URL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더 스캔 API 키 변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 이거죠. 이 변수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 폴리곤 사이트에 들어가서 API 키는 폴리곤 사이트가 아니죠. 그 아모이 사이트가 아니죠. 폴리곤 사이트 메인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사인인을 해서 저도 제 것으로 하면 이렇게 API 키가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를 삭제하고 API 키를 하나 삭제가 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는데 제가 API 키를 아까 전에 한번 삭제를 해서 또 삭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이제 이 키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이 키는 제가 나중에 삭제를 다시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 키를 그대로
이용할 거고 복사 버튼을 눌러서 이더스캔 언더바 API 언더바 키의 변수값을 저장한 API 키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베리파이를 이제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베리파이 하겠습니다. 하드햇 베리파이 네트워크 아모이 그 다음에 배포된 컨트랙트 주소 이거죠. 컨트랙트 주소 넣고 그 다음에 배포한 계정의 주소를 넣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 컨스트럭터, 그러니까 생성자에서 init 오너의 어드레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와 뒤에는 아규먼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아규먼트는 우리가 이 생성을 할 때 기본 생성을 배포를 한 계정의 주소를 넣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다가 이 배포한 계정의 주소를 뒤에다 아규먼트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배포한 계정의 주소는 아까 여기 있죠. 메타마스크에 제가 만들었던 이 POL 파셋 받았던 이 계정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계정 주소를 그대로 적고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폴리곤 스캔에 이제 베리파이를 하는 거죠. 네, 완료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시다가 좀 오류가 나오더라도 이 구분이 나오면 석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여기로 접속해 보시면 지금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렇게 녹색으로 체크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안에 많은 코드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토탈 서플라이는 제로가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아직 NFT를 민팅을 안 했기 때문에 제로가 나옵니다. 오너는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아까 init 오너, 기본 초기 오너를 배포한 사람 코드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베리파이도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 배포하고 이후에 나중에 또 스마트 컨트랙에 배포된 주소를 넣고 다시 파라미터를 넣어서 베리파이 하는 게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번거로울 경우 이렇게 배포하면서 바로 베리파이까지 진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피그 파일에 네트워크와 이더스캔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빗 키와 이더스캔 API 키도 이미 설정 파일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치면 배포 명령어거든요. 한번 쳐볼게요. 이미 우린 돼 있지만 그래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모이에 그대로 배포하는 건데 뒤에다 verify라는 옵션만 추가해서 넣으면 한 번에 배포도 하고 배포된 컨트랙트를 바로 verify도 하는 거죠. 8002 맞죠? 8002 그럼 배포하고 그 verify까지 다 해버리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verify 된 것도 확인했고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모든 것이 끝났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거예요. NFT 271 NFT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를 완료했고요. 우리는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민팅도 하고 민팅한 것을 오픈시에서 팔고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